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원은송입니다. 어느덧 라벨링 가이드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살펴볼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으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수산식품의 라벨을 통해 베트남의 라벨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순중량, 사용 및 보관 지침,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를 필수 표시해야 하며 영양성분, 기타 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산식품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시 항목은 최소 1.2mm 이상의 글자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소비자의 눈에 띄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 중 가장 크게 표시해야 되는데요. 제품의 속성, 용도 및 성분을 왜곡하지 않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베트남어로 치즈를 곁들인 구운 굴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바다 참치 필레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제품의 속성, 성분을 왜곡하지 않는 통상적인 명칭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분 목록을 표시할 때는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여야 하는데요. 식품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을 원재료명 옆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명칭 또는 국제분류 번호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하고 감미료와 착색제, 향료의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등 유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고 있으며 원재료 옆부분에 해당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제품의 경우 다른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참치만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순중량을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 표시해야 하는데요. 고형식품의 경우에는 그램, 킬로그램을, 액상식품의 경우에는 밀리리터, 리터의 단위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용 포장 용기에 2개 이상의 제품이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별 중량과 총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그램을 이용해 제품의 순중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시 항목인 사용 및 보관 지침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사용 및 보관 지침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사용 및 보관 지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살펴보면 상단 예시의 경우 해당 제품의 보관 지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예시의 경우 제품의 사용 지침과 보관 지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빵, 밥과 함께 섭취할 것을 공고하고 있으며 제품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 후 냉장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 항목,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추각하여 표시할 수 없고 식품 포장업체 및 조립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변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제품의 포장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제품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일, 월, 년 또는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베트남어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라는 표제를 작성하거나 약어 NSX, HSD, HD를 표시한 뒤 일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수입 냉동식품의 경우 제조일자는 해당 식품이 최초로 냉동된 날짜, 유통기한은 수출국의 제조업체가 표시한 날짜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두 예시는 모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일, 월, 년 순으로 날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NSX, HSD의 약어를 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베트남어로 제조일자, 유통기한이라는 표제를 작성한 뒤 날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표시 항목,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식품이 제조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 과정의 최종 단계를 실행한 장소를 원산지로 간주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모두 베트남산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선택사항인 영양 성분과 기타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덟 번째 표시 항목인 영양 성분의 표시 방법입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 표시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 영양 성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튀김류 식품의 경우 포화지방을, 설탕이 첨가된 경우 총당류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00mg, 100ml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별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영양 성분의 함량 비율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100g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당류가 나타나 있으며 이 외에도 칼슘, 아이오딘, 철분 함량을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기술 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항원 등 기타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타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필수 표기사항을 숨기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의 경우에는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달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및 유제품, 견과류, 10mg/kg에 초과한 아항산령을 포함할 시 식품 알레르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예시의 경우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 예시의 경우 성분 목록에 포함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선 필레 튀김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품명부터 기타 정보까지 총 9개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제품은 치즈새우로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제품명 아래 좌측 상단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네임차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블랙 타이거 새우, 치즈, 밀가루, 소금 순으로 제품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하단 중앙부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램을 단위로 사용하여 제품의 순중량이 200g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총 5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 및 보관 지침인데요.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사용 지침과 보관 지침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제품의 우측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은 제품 좌측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모두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인데요. 이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바로 상단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영양성분은 제품 우측 상단에 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1회 제공량 및 1회 섭취 기준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별 함량을 나타내고 있고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 새우와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게살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기타 정보까지 유통기한과 영양 성분 정보를 제외하고 라벨링 표시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제품명 바로 아래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중량의 경우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 500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및 보관 지침의 경우 제품 우측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고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제품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경우 표시 위치는 제품 우측 중앙에 나타나 있으나 이 제품의 경우 전면에 별도로 기재되어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표시사항인 원산지는 제품 제일 하단에 나타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는 알레르기 항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제품 우측 중앙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조 새우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기타 정보까지 유통기한과 영양 성분 정보를 제외하고 라벨링 표시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중량은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 500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용 및 보관 지침의 경우 제품 우측 상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고 제품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의 경우 표시 위치는 제품 좌측 중앙에 나타나 있으나 이 제품의 경우 포장을 별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번째 표시사항인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 제품 제일 하단에 나타나 있으며 마지막 표시사항인 기타 정보는 제품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표시 항목은 알파벳 소문자 O를 기준으로 높이 1.2ml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분 목록을 작성할 때 원재료명 옆에 식품의 원재료가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양 성분 정보는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영양 성분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냉동식품의 제조일자는 식품이 최초로 냉동된 날짜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베트남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베트남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